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피지컬이라는 시크릿 관리 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인피지컬은 본인들을 오픈소스 시크릿 옵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시크릿 옵스라는 것은 시크릿과 오퍼레이션의 합성어로 기밀 데이터 관리의 운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나 CLI, SDK 등의 방법으로 인피지컬의 시크릿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 중앙 집중하는 그런 시크릿 관리 툴입니다. 이런 시크릿 관리 툴이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팀에서 제공하는 API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키를 개인적으로 전달을 받았어요. 뭐 슬랙이라든지 노션이라든지. 이걸 제가 저희 팀이 시크릿을 적기로 한 노션 페이지에 잘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러기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 팀원도 이 API에 접근하기 위한 액세스 키를 다른 제가 요청했던 팀한테 요청을 했는데요. 똑같이. 이때는 좀 시간이 지난 뒤라서 값이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 팀원은 까먹고 저희 페이지에 정리를 안 해놓은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노션 페이지에 있는 시크릿을 사용하다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삽질을 하다가 그래서 문의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토큰 값이 변경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팀원이 늘어갈수록 이런 상황이 많아지고 계속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시크릿을 주고받는 경로가 노션, 슬랙 이렇게 다양해지면 어떤 값이 최신인지 정말 모를 거예요. 헷갈릴 거예요. 심지어는 실제로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의 환경 변수와 문서에 있는 변수 값이 다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서로 주고받지 않고 중앙 집중화된 인피지컬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액세스 키를 관리하고 키도 로테이션 자동으로 되게끔 설정해 놓고 그럼 값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겠죠, 수동으로. 그럼 다른 팀한테 이 키에 대한 리드 권한만 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키 값이 문서에 있는 것과 달라질 일도 없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다 보면은 각각의 노트북에 env 파일이 존재할 때가 있어요. 환경 변수를 주입을 해야 되니까. 뭐 주입하는 방법은 가지각색이긴 한데 이렇게 사용하는 팀도 있어요. 근데 서로의 PC에 있는 env 파일이랑 값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어떤 값이 최신인지 모르고 그리고 쿠버네티스에다가 이 쿠버네티스 시크릿을 이용해서 주입을 하고 있는데 값이 하나라도 변경되면 다시 재배포해 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GitHub 액션이나 젠킨스로 시크릿을 주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입하다 보면은 도커 파일에서 아규먼트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커 파일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 하나라도 값이 변경되면 당연히 도커 빌드를 다시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GitHub 액션을 쓰신다 하면은 이 도커 파일이 길어지는 만큼 이 레포지터리에 있는 시크릿이 이렇게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크릿 값을 당연히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줘야겠지만 안 그런 팀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피지컬을 사용하면 좋다. 네, 그러면 인피지컬 메인 메뉴부터 살펴볼까요? 메인 메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피지컬에서는 그냥 회원가입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URL로 본인들의 서버에서 오거니제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근데 이게 조금 그쪽 DB에다가 저희가 시크릿 값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리하죠. 그래서 셀프 호스티드 서버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쿠버네티스에다 설치할 수도 있고 EC2에다 설치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럼 본인만의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자, 메인 메뉴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오버뷰에 프로젝트 뷰가 있고 액세스 컨트롤에 이렇게 애드 멤버 해가지고 메일 써서 초대를 하게 되면은 그 초대를 받은 사용자가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일단 이 서버에 맨 처음 회원가입한 사람이 본인만의 오거나이제이션을 만들고 본인이 어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초대를 하게 되면 오거나이제이션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스캐닝이라는 기능도 있고, 이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그 GitHub 레포지토리에 토큰을 하드코딩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테스트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빌링이고, 이거는 오거나이제이션 세팅하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이그젬플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프로젝트고, 안에 들어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환경 변수가 이렇게 값이 다 되어 있습니다. 디벨롭먼트, 스테이징, 프로덕션 나눠서 환경 변수를 세팅할 수 있고요. 이거 나누는 거는 프로젝트 설정에 가보시면 이렇게 원하는 환경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값을 클릭을 하면은 값도 볼 수 있는데요. 같은 프로젝트에 있는 다른 시크릿 값을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크릿으로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액세스 컨트롤은 여기다가 저희가 밖에 초대했던 멤버들을 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권한을 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피지컬의 CLI나 SDK를 이용해서 환경 변수를 주입을 할 수 있는데, 그 CLI나 SDK를 이용을 할 때 권한을 인증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머신 아이덴티티스랑 서비스 토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머신 아이덴티티스는 AWS의 IAM 유저랑 개념이 비슷한 거고, 서비스 토큰은 그냥 말 그대로 토큰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이용해서 이따가 실습을 할 거예요. 연동 메뉴를 가보시면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인피지컬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인피지컬 하나 중앙 집중 서버에 로만 통해서 시크릿을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크릿을 관리를 하신다고 해도 이 인피지컬과 연동만 된다면 이 인피지컬 하나만 배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인피지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프로바이더들을 통해서 시크릿 값을 자동으로 로테이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크릿 어프루벌스는 말 그대로 PR인데, 저희 GitHub PR 올리듯이 시크릿 값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 승인을 얻는 프로세스를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트 로그는 이거는 플랜을 업그레이드 해야 볼 수 있는 건데, 각 유저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설정은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이제 간단한 건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환경 변수를 주입하는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코드를 다 짜놨는데, 먼저 SDK를 이용해서 시크릿 값을 주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SDK나 CLI를 통해서 시크릿을 주입하려면은 이 인피지컬 서버에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저는 서비스 토큰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비스 토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만들고, 권한, expire date도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각 환경에 따라서 이 토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create를 하게 되면은 이 토큰 값은 지금 딱 한 번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미리 해두셔야 되고, 이제 제 터미널에다가 이 인피지컬 SDK를 사용하려면 두 가지 환경 변수가 필요한데요. 이 API의 URL 그리고 토큰입니다. API URL은 여기 인피지컬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URL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는 웹사이트에 대한 URL이고, API 서버에다가 저희는 요청을 보낼 거기 때문에 뒤에다 API를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게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주시면 돼요.
만약에 셀프 호스티드 서버를 사용해서 우리는 이게 도메인이 다르다 해도 뒤에다가 API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URL이랑 토큰을 지금 터미널에다가 환경 변수를 주입을 할게요. 이것만 있으면은 이 인피지컬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시크릿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지금 API URL이랑 토큰을 가지고 이 인피지컬 클라이언트를 초기화를 했어요. 인증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get 시크릿을 해주게 되면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변수를. 그리고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자,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get 시크릿을 통해서 변수 시크릿 값 하나에 대한 값을 가져올 수 있거나 아니면 get all secrets라고 하면은 모든 시크릿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네, 이렇게 싱글 시크릿 값이 나오고 그리고 모든 시크릿 값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플러스크 웹 서버를 하나 띄워볼 건데요. 하나는 인피지컬 SDK를 가져와서 화면에 출력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인피지컬의 CLI를 이용해서 띄웠을 때 그 CLI에서 환경 변수를 웹 서버를 초반에 띄울 때 환경 변수를 주입해서 그거를 OS environment로 가져오는 그런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먼저 SDK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파이썬으로 실행하게 되면은 이 주소로 뜨겠죠. 근데 지금 키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왜냐면은 저희 코드 안에 보시면 name이라는 시크릿을 가져와서 hello my name is 뭐뭐야 이렇게 띄워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프로젝트에 name이라는 시크릿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name이라는 시크릿을 만들고요.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네, my name is Shirley 그리고 SDK를 호출하는데 1.37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name이라는 변수를 수정을 해볼게요. 수정을 해서 새로 고침을 하면 네, 바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SDK는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을 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제 CLI를 통해서 환경 변수를 주입을 할 건데 어떻게 주입하냐면은 인피지컬 CLI를 먼저 설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인피지컬 그리고 우리가 시크릿을 가져올 environment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넣게 되면 이 파일 안에 인피지컬에 있는 시크릿 값이 자동으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총 6개의 시크릿이 너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안에 인젝팅 주입이 되었다 라고 뜹니다. 그럼 접속을 해보면은 네, 제가 아까 마지막에 설정한 값이 그대로 들어갔고 여기서 보시면 타임이 0에 가까운 걸 볼 수 있는데요. 왜냐면은 저희가 SDK를 따로 호출을 하지 않고 처음에 주입됐던 그 값을 OS environment를 통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까운 겁니다. 대신 이거는 처음에 한 번만 주입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값을 아무리 변경한다고 해도 얘를 새로 고침해도 값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다시 띄워야 되죠. 다시 이렇게 띄워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네, 3으로 잘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피지컬 CLI를 통해서 시크릿을 모두 주입하게 되면은 뭐 쿠버네티스에 배포를 했다 치면 파드 내에서 환경 변수를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이 프로세스 안에서만 주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전하다라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쿠버네티스 시크릿을 통해서 주입을 할 건데요. 쿠버네티스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제가 헬름 차트로 배포를 할 거거든요. 이 헬름 차트라는 거는 쿠버네티스 기반 패키지 관리 툴인데 템플릿스 폴더 내에 배포하고자 하는 리소스들을 이렇게 한 번에 다 넣고 모두 넣고 한 번에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values 야물 파일 안에는 리소스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를 정해 놓고 리소스에 values 점 이렇게 가져와서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inPhysical secret이라는 건데 이거는 inPhysical에서 만든 CRD, 즉 Custom Resource Definition인데 inPhysical에 있는 시크릿을 쿠버네티스 시크릿으로 이렇게 Managed 시크릿으로 만들어서 쿠버네티스 리소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꼭 inPhysical 오퍼레이터를 설치를 해야 사용할 수 있는 CRD입니다. 그래서 꼭 설치를 해주셔야 하고 inPhysical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쿠버네티스 시크릿을 Managed 시크릿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디플로이먼트에서 이렇게 env from 안에 넣어가지고 이 디플로이먼트 안에서 컨테이너 안에 저희가 아까 inPhysical run 이렇게 해줬듯이 환경 변수로 주입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사용한 이미지는 제가 아까 inPhysical run CLI를 사용했을 때 사용했던 이 파일을 도커로 이렇게 한번 빌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실행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네임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네임스페이스 만들어주고 토큰 시크릿은 이제 저희가 SDK나 CLI를 사용했을 때 API URL이랑 토큰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상에서 배포를 할 때는 이 토큰 정보를 여기 시크릿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까 그 inPhysical 시크릿에다가 여기 토큰 서비스 토큰 넣는 데 있죠. 여기다가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values 보면은 URL API는 그냥 하드하게 박았고요. 시크릿 값은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빈 값으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헬름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따가 주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inPhysical 시크릿에서 중요한 게 이 리싱크 인터벌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inPhysical 서버에서 어떤 값이 변경되면은 자동으로 시크릿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거를 10초마다 감지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차트를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배포를 해서 네임스페이스가 만들어졌고요. 시크릿이 만들어지고 있고 파드도 정상적으로 러닝 되고 있고 서비스는 제가 아까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 HTTP로 접근을 해야 되고 좀 뜨는데 오래 걸릴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네, 파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셸리 3이라고 현재 값과 동일하게 배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값을 바꾸면은 inPhysical이 알아서 시크릿을 업데이트 해준다 라고 했죠. 그러면 시크릿 값이 알아서 변경이 됐을 텐데
저희는 최초 파드에 최초 한 번만 시크릿 주입이 되기 때문에 다시 띄워 볼게요. 과연 값이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를 새로 고침하니까 값이 잘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피지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 SDK, CLI, 쿠버네티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크릿을 편하게 주입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